우리가 복대를 살펴보기 전에 전번 시간에 강의했었던 것을요, 우리가 대리 있죠? 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봤던 대리를 보면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 여기 을 있죠? 을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이렇게 수여를 해요. 그러면 이 대리인이 되어서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리행위. 그러면 이 계약에서 갑하고 병, 모든 법률가가 본인 갑에게 발생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대리의 삼면관계다. 그 세 가지 면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보느냐? 본인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즉 대리인과요. 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잖아요. 이 대리권의 관계를 지금부터 살펴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 대리권의 관계에서는 먼저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대리권이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의 규정이고요. 규정이 되어 있고 또는요 법원. 다른 것이 안 돼. 법원이 선임해야 돼. 개인이 선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 법원이 선임해야 돼.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요.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있다. 단독 행위는 뭐가 있냐?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고요. 계약은 위임 계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위임 계약은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정 대리.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임의 대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주어진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뭐라 할 수 있다? 남용할 수 있어. 그래서 대리권을 남용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것이다. 왜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리권이 남용이 있으면 이제 대리권은 뭐를 해야 된다? 제한을 시켜야 된다.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이다. 그러면은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이다. 왜 그렇다? 누구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승낙한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고요. 소멸이죠. 소멸은 이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본인의 경우는 뭐가 있다? 사망이 있고 대리인의 경우는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있죠. 여기 보면 수권행위를 철회한다. 그 다음에 위임계약이 뭐가 된다? 종료된다. 위임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본인 갑하고 이 대리인 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상대방 대리인하고 을하고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죠. 이때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명을 하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리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대리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따라서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가 아니어도 관계없다. 또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할 때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기나 강박이 있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하다.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한테 치수하고,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치죠.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결국 본인이 사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인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 한번 보시면, 이제 복대리를 보는 거예요.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 대리인이 또 여기 복대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대리권을 주는 걸 복대리라고 해요.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너가 가서 대신 계약 좀 하고 와, 이런 말이죠. 이것을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대리의 경우는 이 사람이 뭐냐면 대리인의 이름으로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죠. 이름이란 말이 나오죠. 이름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책임이다. 누가 책임이다? 대리인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은 분명히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죠. 그러면 복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지냐? 대리인이 복대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대리인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선임이죠. 우리가 뭐라 했냐? 법정 대리에서 법원이 선임하면은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다, 이 말이죠.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정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제나 임의 대리다. 그 다음에 이 복대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됐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됐지만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아주 중요해.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것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 중요해. 여기서 중요해서 항상 이 말을 받고, 이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봐봐. 마치 복대리는요, 대리인 다음에 있으니까, 마치요,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러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임의 대리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대리권을 줄 때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갑이 을한테 임의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하고 믿을 만하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신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을을 믿고 대리권을 줬는데, 임의 대리요,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정한테 또 대리권을 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당할 염려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의 경우는,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을을 믿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럼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할 수 있죠. 본인이. 그래서 갑이 을이 뭐라 한다?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친구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줘, 이렇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정. 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요, 계약 장소로 가고 있단 말이죠. 병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약속은 다 잡혀 있고요. 그럼 이걸 계약을 또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여기 곁에 있는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요, 내가 모든 서류를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핸드폰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계약 좀 해줘.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법정대리라는 것은 뭐죠? 그럼 법정대리는 애가요 17살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아빠다 이 말이죠. 이번에도 보면 뭐 우리가 보면 친부 친모라든가 계부 계모도 보면 아이들을 많이 살해한 경우가 가끔 나오죠. 이것은 신뢰관계가 아니죠. 혈연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아이를 낳든 원하지 않고 아이를 낳든 관계없이 일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대리는 신뢰관계가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우리가 보통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요 미국에 급하게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보면 뭐냐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하니까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하죠. 언제든지. 그래서 무과실, 이런 무과실한 말이 뭐예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없어도 책임을 져.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봐봐, 내가 잘못한 것만큼만 책임을 져. 그러면 그것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져. 그러면 아무 잘못이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것하고 내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책임의 범위가 더 커요? 잘못이 없을 때 책임지기가 더 크죠. 그것을 뭐란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가 너 마음대로 선임했으니까 너가 그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 말이죠. 여기는요 본인이 승낙해 줬잖아요. 그럼 봐봐, 본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러 승낙했어. 그래서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어. 선임하면 끝인가요? 이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사람이요 일은 잘하는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복대리를 선임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해야 돼. 선임하고 감독에 대해서 잘못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해. 잘못이 있을 때. 그다음에요 이 법정 대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복대리를 선임하면 복대리는 뭐다? 선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뭐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뭘 한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걸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복임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하고 다르냐? 여기 봐봐, 대리행위죠. 이런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잖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럼요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럼 뭐 이제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쓴단 말이죠. 뭐는 법률행위고 뭐는 법률행위 아니고 이런 그렇게 구분하면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요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걸 복임이라고 하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기초문제 나왔으니까 조심하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럼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이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됐죠? 큰 틀을 먼저 봤죠? 자, 그럼 봐 이제. 항상 봐봐, 우리가 대리인이죠. 대리인 속에 뭐가 들어있어? 복대리가 들어있어. 이건 대리인이잖아요. 이건 대리인이 복대리를 설명하니까 복대리인은 대리인보다 클 수가 없죠. 이런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예요. 근데 15개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15개 중에서 몇 개는 줄 수 있는데 10개는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리인하고 복대리 중에서 복대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리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뭐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래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이만큼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요. 첫 번째 중요해. 자, 두 번째. 대리권이 소멸했어, 소멸했어. 그럼 복대리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하죠. 대리인의 뱃속 안에 들어있잖아요. 태아잖아, 태아. 엄마가 죽으면 누구도 같이 죽어. 뱃속에 있는 태아도 같이 죽죠. 마찬가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대리권 속에 들어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인 복대리도 당연히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대리권은 언제 소멸한다? 대리권 언제 소멸해? 첫 번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령 후견 계시죠?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사망하죠? 복대리권은 소멸해.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죠? 복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다?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것이 복대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복대리를 잘 보시고. 됐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복대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모든 대리에 관한 과정이 끝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에 관한 거.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 무엇을 정리하냐? 그럼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를 준다? 대리권을 준다. 을이 그럼 병한테 뭘 한다? 대리 행위를 한다. 그럼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대리 효과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니까 만약에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효나 취소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하고 나중에 다 배워요. 해제가 되면은 원상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 2번이나 시험에 났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본인한테 기속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리 효과까지 다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가 유권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무권 대리가 있어.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여기 표현 대리란 말이 있어. 표현 대리. 갑자기 유권 대리가 있고 무권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 말. 표현 대리. 알겠죠? 자, 그러면 유권 대리란 말이 뭐냐? 유권 대리는 먼저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무권 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 표현 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리권이 있으면서 현명을 해야 돼. 그걸 대리행위라고 하죠? 현명을 해야 돼.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을 해야 돼요. 대리권이 없는데 현명을 해야 돼. 알겠죠? 현명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봐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둘 다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를 둘 다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어.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무조건 뭐를 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을이요, 상대방한테 얘기하죠. 가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위임장 보여줬어. 그런데 정말로 대리권을 줬느냐? 유권 대리.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걸 현명이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그럼 무슨 대리?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현명을 했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현명을 했어. 대리권이 없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 무권 대리는 현명을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유권 대리,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고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셋 다 뭐가 있어야 되고? 현명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차이점은 또 뭐다?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의 차이점은 뭐죠?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한번 보라는 거죠. 내 말은 크게. 알겠죠? 크게 이걸 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보냐? 가장 중요한 무권대리. 항상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무권대리를 이제 보잖아요. 무권대리란 것은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죠. 첫 시간에 했었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이 계약을 하면 계약에는 뭐든다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법률 행위는 또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효력 요건을 이미 다 봤단 말이죠. 다.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우리가 이제 어제 했었죠. 의사표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차고, 사기, 강박까지 했었죠. 사기나 강박은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강의 듣긴 들으세요? 오, 대답을요? 아무튼요, 초반 3주째가 2주째, 3주째예요? 2주째예요? 거의 여러분 수준이요. 내년 한 6월달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요. 자, 특별한 요건은요. 먼저 뭐가 있을 것? 대리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조건하고 기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이 지금 대리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대리권이요. 이 대리권은 뭐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효력 됐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를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주소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이 좀 만약에 대리권이 만약에 성립이라고 해봐. 그럼 대리권이 없으면 불성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리권은 효력에 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걸 무효죠?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권이 없다? 무효이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게 이제 무효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죠.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유효가 돼. 처음부터 유효. 그러니까 나중에 추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것을 유동적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불확정적, 유동적, 불확정적 이렇게 얘기해. 유동적이다,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이다. 불확정적 무효다. 왜요? 원칙은 무효니까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유동적이다, 불확정적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 법률 효과는 확정이 돼야지. 이게 지금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골치 아픈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확정을 시켜주는 것. 이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해야 될 것이 있고 상대방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은 뭘 할 수 있다? 추인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추인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절.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을 여러분요 이제 암기해야 돼. 나중에 그림을 또 그릴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유동적인 것은 항상 이것을 빨리 확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확정을 시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다? 추인 거절. 추인 거절. 또 한 가지 뭐다? 철회권, 채고권. 다시 뭐라고? 추인권, 추인 거절권, 철회권, 채고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봐. 추인을 하게 되면요. 원래는 지금 유동적 지금 무효죠. 지금 이거 보고 있죠. 이 유동적 무효를 본인이 추인을 하죠.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확정적 유효가 돼. 유효. 신기하죠.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추인을 거절하면요. 확정적 무효가 돼. 철회를 하게 되면요. 확정적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이렇게 무효 이렇게. 이게 확정적 무효 유효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유효가 되고 어떨 때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동적인 법률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모르니까 빨리 어떻게 되겠어? 어느 쪽 한쪽으로 결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확정을 시킨다고 얘기해. 이 확정을 시키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뭐라고? 본인의 주인, 거절. 상대방은 철회권, 최고권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러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고라고 하는 것은 추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추인할 때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묻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미 추인을 해버리면 최고할 수 없죠. 추인을 거절하면 최고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최고는 묻는 거야.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당신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묻죠. 그것을 뭐란다? 최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3가지 한번 봐봐. 이 3가지 쭉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죠? 추인권, 추인거절권, 최고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3가지가 지금 여기 추인권, 그 다음에 추인거절권, 그 다음에 철회권 이렇게요. 이 3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추인을 하든 추인을 거절하든 철회하든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뭐가 된다? 확정이 되죠. 확정. 그래서 먼저 추인을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철회와 거절을 못해.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죠. 왜? 이미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추인과 추인 거절을 못해. 추인을 거절하죠. 그러면 추인하고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3가지는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결정이 돼.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를 못해. 상대방이 철회를 딱 해버리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을 못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한다? 본인은 상대방이 뭐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상대방의 철회는 언제까지 한다? 본인이 뭐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적으로 보면 뭐라고 나온다?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이런 말이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이 됐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것이 이제 무권 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무권 대리를 보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요.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리권 앉았죠? 앉았으면 이 사람이 뭐라 한다? 무권 대리라고 하죠? 무권 대리도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된다. 무권 대리도 대리권은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 그래서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얘기했어.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인은 뭐가 있다? 본인은 추인권하고요. 추인권하고 추인거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뭐가 있다? 최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여기서 항상 뭐라고 하냐? 뭐를 구분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이 있고요. 선의의 경우에만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선인 경우만 철회권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다? 추인권. 여기는 뭐다? 거절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이 지금 5억짜리란 말이죠. 5억짜리 건물이요. 내가 을한테요 집을 팔아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가지고 집을 얼마에 팔았냐? 5억짜리 집을 7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7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요, 여러분 내가 팔아달라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시세가 5억인데 7억에 팔았대. 지금 내가요 집에서요 누워 있는데요 어떤 놈이 전화가 왔어. 당신 집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왜 그러느냐? 아니 뭘 왜 그러기는 당신 대리인 우리 나한테 집을 7억에 팔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7억 입금시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자야 되겠어? 벌떡 일어나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벌떡 일어난다 추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요 5억짜리 집인데요 이것을 얼마에 팔았다? 3억에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병 어떤 놈이 전화가 왔단 말이죠. 당신 빨리 계좌번호 알려달라. 왜 그러느냐? 지금 당신의 대리하는 사람이 나한테 당신 집을 3억에 팔았으니 내가 입금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을 쳐야 되겠어? 달려와서 머리통을 날려야 되겠어? 머리통을 날려야 되겠죠? 그것을 추인을 거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입장에서요. 그럼 봐봐. 똑같은 입장에서 봐봐.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요. 이 건물이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을한테 속아가지고 얼마에 샀다 지금? 7억에 샀다 이 말이지. 그러면 7억에 샀으면은 계약을 끌고 가야 돼? 빨리 쪽내야 돼? 상대방 입장 쪽내야죠. 철회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효가 된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근데 여기요 3억에 샀다 이 말이에요. 3억이요? 잘 샀어 못 샀어? 잘 샀죠.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요 기분이 좋아서 룰루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을이 이놈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상대방이 어때? 목 먹는 호박 찔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최고권이에요. 그래서 뭐라 한다? 이 병이요 갑한테 묻는 거죠. 당신의 대리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3억원에 팔았는데 혹시 당신 나한테 등기해줄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입금해 줄게 이렇게 물는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예스 한다 노 한다?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이면 노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요 저희 갑의 만약에 와이프나 갑의 아들내미가 됐다고 해봐. 아들내미가 팔았어. 그러면 노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래요? 그럼 뭐 당신 아들내미는 그러면 부동산 사기를 쳤네. 고소 한 건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다시 뭐라고 그래? 잠깐 기다리라고 하겠죠. 뭘 그러시냐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해주죠. 이렇게 아예 안 해요? 하죠. 이 돈 몇 푼 때문에요 자기네 자식을요 평생 좋은 곳으로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뭐 국가 공무원은 시험 쳐서 들어가야지. 국가 공무원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콩밥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요 예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반드시 싸닥에서 노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는 있다. 그것을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과 추인거죠. 상대방은 철회권과 최고. 그런데 상대방 철회할 때는 그냥 철회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다시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선인은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뭐가 선이라고 그랬어? 안다 모른다? 모른다가 선이야. 무슨 말이냐? 이 병은 이놈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대리인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진짜 대리인으로 믿었다. 무권 대리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선이. 알았다 악이.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요 철회권은 철회권은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딱 입에 붙어야 돼. 본인은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은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누가 책임지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추인하죠. 추인하면 다른 약정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 시에 뭘 한다? 소급해서 유효가 돼.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을이 병한테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2월 1일 날 을이요 무권 대리가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갑이 알고 10월 1일 날 추인을 해. 10월 1일 날 추인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야? 언제부터? 소급이란 말은 뭐라 했어? 오늘부터 장래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유효인 것으로 봐버려. 그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권대는 원래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인데 무권대는 무효인데 추인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을이 병하고 계약할 때 처음부터 유효인 계약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고는 뭐냐? 최고는 아까 내가 최고는 뭐라고 그랬죠? 묻는다. 너 어쩔래? 그걸 뭐라 한다? 최고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고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 그런데 여기서 확답을 뭐하지 않는다? 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자, 지금부터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란 말하고 발이란 말하고 이걸 추인 거자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 여기서 보면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항상 우리가 민법에서 이제 계속 상당이다, 상당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럼 뭐냐? 이런 것이에요. 이분이요, 어제 나한테요, 돈을 10,000원을 빌려줬어. 그 다음에 또 여기 B한테도 10,000원을 빌려줬어. 똑같이. 그런데 오늘 돈을 다 갚기로 했는데 둘 다 돈을 안 가졌어요?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한테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그래? 내일 갚으라고 해야지. 왜? 공인중개사 공부할 정도가 되면 10,000원 정도는 하루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일 꼭 갚으라고 그래야죠. 아, 내일 꼭 가져와. 왜? 하고 내일 오니까. 나한테는요, 내일 갚으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음 주 화요일로 오는데. 나한테는 똑같이 나도 돈 갚을 수 있어. 10,000원 정도는? 11,000원은 안 되지만. 그러면 나한테도 똑같이 돈을 갚을 수 있어도 내일까지 갚으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 왔다가 또 가면은 내가 내일이요, 방송국 촬영이 있는데 그럼 그 방송국 어떻게 가겠어? 시간 늦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날 올 때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의 거래 당사자 간의 사회적, 경제적 이런 모든 것을 요건을 감안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볼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 누구 아들 있죠? 누구 하나 있죠? 정 누구 있죠? 정이 누구 있고, 그 다음에 삼성에 또 이종인가 있죠? 둘이요, 두 그룹에 재계 1, 2를 다투는 그 두 놈이요, 골프 내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다가 이종이가 지금 계속 꼴고 있어. 그래서 이종이가 뭐라죠? 야, 1억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 애가 뭐라고 하겠어? 야, 너 언제 갚으려고? 지금 갚을게. 이게 지금 상당한 기간이라니까요. 걔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당장 갚으면 되죠. 그런데요, 걔가요, 나한테요, 돈 1억 빌려면서 너 언제 갚을래? 아, 걱정 마. 요단강 건너서 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래 당사자 간에 경제적, 사회적, 그 다음에 서로의 친밀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딱 정해진 기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당이란 말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확답을 발 안 했다, 발. 우리 어제 한번 배웠죠? 편지를 만다. 편지를 먼저 뭐해? 써. 쓰는 거는 무슨 지? 표백. 옥시크린 얘기했잖아요. 표백.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여. 붙이는 걸 뭐라고 그래? 발신, 발송, 발신. 이게 바로 발이다. 발. 발가락 발 말고 편지를 보낸다. 발송. 그 다음에 편지를 만다. 도달. 받죠? 그러고 나서 편지를 만다. 읽어. 읽는 걸 뭐라고 그래? 이쑤시개. 요지. 알겠죠? 이쑤시개, 요지. 그래서 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것을 뭐란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도달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그러니까 원칙의 예외예요. 그래서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예외니까. 항상 시험은 비교로 나온다. 비교. 두 번째, 원칙과 예외 중에서 예외로 나온다. 학자들의 말하는 거하고 판례가, 견해가 다르면 뭐로 나온다? 판례로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이다. 왜 여기는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물어보죠. 상대방이 갑한테 너 어떡할래?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이렇게 물었어. 근데 본인이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말이 없어. 그런데 왜 추인이 아니고 이걸 추인 거절이라고 할까요? 응? 추인한 것을 본다 이랬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법조문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대방이 묻잖아요. 본인한테 너 어떡할래? 무건드리가 너 팔았는데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왜? 원래 입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추인으로 봐야 돼요? 추인 거절로 봐야 돼요? 거절이죠. 왜 추인 거절이냐고. 추인이 아니고. 아, 그래도요. 끝까지요. 한마디씩 해요. 알겠죠? 끝까지. 아주 좋은 현상이죠. 일단 한마디 해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봐봐. 원래 무권대로 얘기 한번 봐봐. 원래 무권대로 뭐라고 했죠? 유동성, 무효. 원칙이 무효란 말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원래 법령이가 무효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인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여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무효가 되려면
추인이라고 해야 돼? 거절이라고 해야 돼? 거절. 추인은 유효니까. 뭐라고 한다? 추인 거절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답을 뭐 하자면 발. 여기는 도달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다면요. 뭐죠?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고.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 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 책임져 안 져? 안 져. 안 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 대리인 책임지는 것을 무슨 책임이란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 무과실 책임. 자, 오늘 무과실 책임이 두 번째 나오네요. 두 번째. 어디서 무과실 책임이 났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다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무과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무권 대리인도 무과실이에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갑이 자기한테 대리권을 준 줄 알았어. 왜? 위임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위임장이 제3자가 위조한 거예요. 제3자가 위조해서 야, 갑이 너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이 위임장 주면서 집 좀 팔아달라고 하더라. 이건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방 계약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누가 책임져? 의리 책임을 진다. 그것을 뭐한다? 잘못 있어 없어 자기는 그래도 책임을 진다. 알겠죠?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책임을 져.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과실. 알겠죠? 그래서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이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응? 그러면 첫 번째고, 그러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하고, 그 다음에 병하고, 그 다음에 을하고, 이렇게 고돌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고돌이 잘 치잖아요. 아, 여러분 고돌이 안 쳐요? 오케이. 자, 요 갑하고 병하고 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럼 봐. 내가 지금 무권 대리가 책임지는 거죠.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본인이 책임을 지면은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내가 책임을 지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죠. 그래서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그를 거절해야죠. 생각해보면 되죠. 여기 상대방 봐봐요. 이 상대방이요, 내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어. 내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으면 내가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안 사람한테 내가 책임을 왜 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내가요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알겠죠? 여기서 대리인이죠. 대리인 자신은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못해야 돼? 증명을 하게 되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유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져.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대리에서는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유권 대리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무권 대리에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는가? 왜 무권 대리에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죠.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무권 대리 대리는 책임을 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권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 상대방이 선택을 해.
아주 중요해. 상대방이 선택을 해. 상대방이 뭐를 선택한다?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너 무조건 등기해줘. 이렇게 무조건 등기해줘. 그것을 뭐란다? 계약의 이행.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서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뭐를 한다?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래서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상대방이 선택해서 을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나한테 꼭 등기해줘. 나 저 집 꼭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서 해줘야 되겠죠. 못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다. 아주 중요해. 상대방의 선택이다.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구조. 그림을 보란 말이죠.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무권대리는 될 건이 없으니까 무효죠. 그런데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본인이 추인을 하면은 유효가 되죠.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죠. 그래서 우린 것을 뭐란다? 유동적이다. 다른 말로 뭐란다? 불확정적이다. 유동적, 불확정적 이렇게. 자, 본인은 뭐가 있어?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 상대방은 뭐가 있어? 그냥 하지 마.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항상. 알겠죠? 그래서 최고는 어떻게 최고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거절. 만약에 철회하죠? 철회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추인하면은 언제부터? 추인 시부터다, 계약 시부터다. 계약 시부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급한다. 추인 시가 아니고 계약 시부터 유효이다.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책임지려면 본인, 상대방 대리인 돌아가야 돼. 본인은 추인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 거절.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그 말은 무권 대리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세 번째는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유권 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대리권을 증명 못해야 돼.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죠. 그런데 무권 대리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 대리인이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현 대리라는 것이 있어. 같이 한꺼번에 봐야 돼. 따로따로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걸 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가 있는데, 먼저 다른 것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표현 대리란 말을 좀 더 이해를 시켜야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는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어. 그리고 또 뭐를 한다? 현명을 해. 현명. 자요, 무권 대리는요. 무권 대리는 뭐가 없어?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고,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 현명은 있어야 돼. 현명. 알겠죠? 현명 이렇게.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 무권 대리에 속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다. 표현 대리. 표현은 뭐죠?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표현 대리는 대리권은 없단 말이죠. 대리권은 없고, 그런데 여기서 뭘 한다? 현명은 해야 돼. 그래서 표현 대리도 현명은 다 해야 돼. 현명은.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랑 똑같아. 대리권이 없어. 그런데 무권 대리하고 그러면 표현 대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게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에 비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126조에서 나오는데, 먼저 125조, 이건 암기해야 돼. 125조. 대리권 수요. 여러분, 대리권 수요를 뭐라고 그래? 대리권 수요를 뭐라고 그래? 수권 행위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수권.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의 표시의 표현 대리요. 자,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자, 다시 읽어봐. 125조 뭐라고? 대리권 수여의 표현 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이렇게. 자, 그럼 봐봐.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하고 똑같다? 무권대리.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서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네? 그럼 대리권을 줬다는 게 안 줬다는 게요?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대리권 수여했어, 안 했어?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이게 지금 무권대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유권대리가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말이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뭐를 했다? 표시를 했다 이 말이라니까. 무슨 대리니까? 무권대리니까. 다시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다시 무권대리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대리권 수여는 대리권 수여했다 그러면 유권대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진짜 대리인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은 대리권도 안 줬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얘기를 하니 상대방이 그걸 믿었죠. 믿었으면은 믿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한 놈을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봐봐, 그냥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본인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지만 표현대리는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걸 머릿속에 이해해야죠.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을 본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병이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을을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표현대리. 한번 볼까요?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슨 뭐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야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뭐란다? 대리권 수여죠. 그런데 실제로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러니까요, 내가요 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려고 그래. 그래서 위임장을 썼어. 써가지고 이제 주려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길거리 가다가 병을 만난 거예요. 그 병이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나 뭐 집 좀 팔아달라고 을한테 대리권 주러 간다. 위임장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지금은 현재 줬어 안 줬어? 아직 안 줬죠? 그래 주려고. 그래서 병이 그래? 너 지금 얼마에 팔 건데? 나 얼마에 팔려고. 아 그럼 내가 그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한다? 갑이요? 갑이 병한테 그래? 그럼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을하고 그러면 한번 해봐. 이렇게. 실제로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아직 안 줬는데.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을한테 갔겠죠? 을한테 야 너 내 집 좀 팔아줘. 이렇게 하니까 을이 뭐라고 그래? 야 안 돼. 나 지금 바빠가지고 일 못해.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요. 결국 대리권을 줬어 못 줬어? 못 줬죠. 그럼 못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가서 전화해가지고 야 걔 못한대. 얘기해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니까요 이 상대방이 화장실에서요 을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같이 서가지고 만났어. 그래서 딱 보니 을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한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대리권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이 병이 화장실에서 을을 딱 보니 누구처럼 보여? 유권대리처럼 보여? 무권대리처럼 보여?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인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대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리를 다른 말로 무슨 대리라고 한다? 표견대리란 말도 표견, 볼견자를 써가지고 볼견자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이죠. 진짜는 대리인이 아니다? 아닌데 이해됐나요 지금? 그걸 표현대리라고 그래.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무권대리는 본인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표시를 누구한테 했어? 갑이 누구한테 그걸 표시했어? 병한테 표시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가지에서 딱 한번 봐봐. 지금 딱 누구를 보호해야 되겠어?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 병을 보호해야죠. 누가 지금 잘못했어? 그러니까 갑이 이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내가 아까 무권대리는 본인은 사우나에서 지금 사우나하고 있는데 한 놈이 뭐죠?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집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무효로 보는 거예요. 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져야 되니까? 안 져야 되니까. 그래서 무효로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런데 표현 대리는 누가 지금 잘못했어? 갑이 잘못했죠. 그래, 책임을 누가 져야 돼? 갑이 져야죠. 그래서 똑같은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는 갑이 지는 거예요, 책임을. 본인이. 뭐 때문에? 잘못했잖아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대리권은 없는데 그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너가 왜 그렇게 잘못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외관책임이라고. 외관. 이런 외관이라는 거 뭐죠? 외관.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너가 겉으로 보기에 너가 잘못된 소설을 줬기 때문에 너가 책임을 져. 그것을 외관 책임이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 말. 세 가지가 있다. 가장 공통적인 건 뭐라고 그랬어? 공통적인 건 뭐? 현명을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또.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은 을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그래서 현명을 뭐라고 하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라고 얘기해. 우리 법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뭘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 말이죠. 우리가 현명을 해야 누가 책임진다? 본인.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 이렇게. 그러면 현명이라고 안 나와. 시험에는. 뭐라 나온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시. 현명을 뭐라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시. 자, 봐봐. 갑하고 을하고는 지금 무슨 관계죠? 그래서 이걸 말한다. 대리 관계의 표시라고도 얘기해. 그 다음에 이것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것은 언제 얘기하죠?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뭘 할 때? 계약을 할 때. 계약.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행위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죠. 대리행위의 표시라고 얘기해. 이 말이 같은 말이야.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민법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똑같은 뜻이 있는 놈들이 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 하지만 자꾸 보면서 암기해야 된다. 현명이란 말이 뭐다? 갑의 대리인 을이다. 다른 말로 뭐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대리행 관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다시. 현명은 뭐다? 갑의 본인, 즉 갑의 대리인 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그럼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대리행위 표시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유권대리도 아니고 무권대리도 아니고 표현대리도 아니에요. 왜? 뭐라고 얘기했어? 모든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돼. 그런데 현명 안 했다잖아요. 그럼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나와야지.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그래? 그래, 알았어. 끝가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왜? 처음에 좀 첫 단초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유권이고 무권이고 표현대리고 되려면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돼? 현명.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이거? 뭐다? 본인이 잘못했죠? 그래서 본인의 뭐다? 귀책사유. 본인의 귀책사유. 그 다음에 또 뭐다? 상대방의 뭐다? 신뢰보호. 상대방의 신뢰보호. 뭐라고? 본인의 뭐라고? 귀책사유. 상대방의 뭐라고? 신뢰보호. 이렇게. 별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귀책사유, 상대방의 신뢰보호. 뭐 인생 끝났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뭐를 해. 그래서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져.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은 이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으로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렇게 믿은 정당한 이유. 무작정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리인이라고 믿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을 뭐란다? 표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권대라고 표현대라고 차이점은, 현명은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딱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무권대에서는 본인은 잘못했어, 안 했어? 사우나에서 자고 있다, 잘못 없죠? 잘못 없죠. 그런데 여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그런데 무권대에서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누구를 보호해야 돼? 본인을 보호해야죠. 표현대에서는 누구를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한다. 왜요? 상대방이 본인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한다? 본인의 잘못으로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됐죠, 지금? 참, 이게 이제 125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봐봐.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가 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그럼 맨 위에 보면, 우리 지금 건물 위에 보면, 코엑스 짐이 있죠? 코엑스 짐. 바로 밑에 4층인가 보면 필라테스인가 있죠? 근데 필라테스에서 안 되니까요. 코엑스 짐에 다니는 여자분들이요. 거기 뭐 하는 걸 좀 잡기 위해서요. 필라테스 하는데 거기에서 코엑스 짐 필라테스 이렇게 했어. 코엑스 짐 필라테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보다가 내려와서 한번 쭉 보니까 코엑스 짐이 그러면 저기에서 또 여기다가 필라테스도 또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사실을 저 위에서 알고 있으면은 그 똑같은 이름을 쓰게 해야 돼, 못 쓰게 해야 돼? 못 쓰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 위에서는요, 또 여기서 코엑스 짐을 써주니까 홍보된다고 또 기분 좋다고 그대로 놔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강사가요, 모든 수강생으로부터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날랐어, 어느 날 밤에. 그걸 뭐란다? 사자성어로 야반 도주했어.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코엑스 집에서 부담한다 이 말이죠. 직접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간판 달겠어, 안 했어? 안 했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누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코엑스 짐에서 운영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 호텔이요, A라는 호텔이 있는데 이 휘트니스가 A 호텔 휘트니스야. 그러면서 이 휘트니스가 뭐냐면 그 찌라시를 광고로 돌릴 때 뭐냐면 A 호텔 휘트니스 해가지고 하면서 이때요, 이 호텔에서도 이제 자기네 호텔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네 호텔 이름을 써가지고 회원 입회하는 것을 승낙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A 호텔 뭐 보면, 우리 보면 주유소 보면 직영이란 말 쓴 데 있죠. 그럼 실제 그 직영인가요? 보면 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주인이. 그러니까 직영 이런 걸 썼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돈 받아서 또 날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호텔에다 책임을 그 수강생들이 호텔에다가 책임을 물었단 말이죠. 호텔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호텔에서 그런 거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광고지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광고를 가지고 회원 모집 안내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진다.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을 직접 수요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오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을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 따지는 버스를 하면 돼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성질이 더 오르질 수 있어요. 알겠죠? 자꾸 따지다 보니까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넘었어? 뭐를요? 권한 뭐죠? 대리권한. 그럼 여기 대리권한 있네.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네. 알겠죠?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유권대리. 그러면 여기는요, 분명히 무슨 대리요? 무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유권대리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봐요. 여기 갑이 있고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본 대리권, 이렇게. 기본 대리권. 알겠죠? 기본 대리권, 이렇게요. 을이요. 을이 병어가 만나가지고, 을이 병어가 만나서, 그럼 얼마를 빌려야 돼요? 1억을 빌려야죠. 1억을 빌리면은 그것을 무슨 대리라고 그래? 유권 대리라고 그래. 왜? 1억 빌려오라고 대리권 줬는데 1억 빌렸잖아요.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인간이 지금 얼마를 빌렸다는 것이다? 3억을 빌렸다. 이 말. 3억을 빌렸다.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3억을 빌리면 원래 갑이 을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죠? 1억. 이 1억을 말한다? 기본 대리권이죠? 그럼 1억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걸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얼마를 더 벗어났죠? 2억을 벗어났죠? 그것을 말한다? 넘었다고 그래. 플러스 2억. 이 2억은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대리권 줬어? 안 줬죠? 이걸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그래서 여기는 봐봐. 권한을 넘으는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빌렸어? 3억을 빌렸죠? 2억 원이 지금 넘었잖아요. 이 넘은 2억 원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그래서 그걸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 1억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얼마를 따진다? 2억 원을 따지는 것이야. 2억 원을. 2억 원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무권 대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죠. 자, 그럼 봐봐. 무권 대리죠? 첫 번째,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근데 우리가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뭐를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하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추인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하고,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봐. 표현 대리가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왔잖아요. 쓸데없는 걸 설명한 건 아닌데 힘든 일을 가져왔죠? 그런데 표현 대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만 딱 있어. 그러면 갑자기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자, 다시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까지 잘 들어왔죠? 오케이, 그렇다고 해. 자,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느냐? 현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말면 돼.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상대방이, 그 사람이 무권 대리가 아니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 말이 나와? 아무 말도 없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을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 갑자기 나와? 문제? 정당한 이유? 무슨 대리? 0.5초.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정당한 이유? 표현 대리. 무권 대리 누가 책임져? 무권 대리인이.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이. 이렇게 딱. 다시. 대리권이 없다? 정당한 이유?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이. 무권 대리는? 대리인이 책임져. 알겠죠? 억수로 간단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이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선의무과시라고 그래. 선의무과시. 진짜 저 사람이 3억 원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죠. 이 말만 이해하시면 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절대로 아니에요. 봐봐. 갑이 동생이에요, 동생. 동생이 형한테 자기가 외국 가면서 자기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줬어. 월세 주라고, 월세. 그리고 뭐 보증금 얼마 정하지. 그거 형이 알아서 해요. 하고 주고 유학을 갔는데 형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를 줬어. 그러고 나서 자기 거라고 하면서 또 그 사람한테 또 팔아먹었어. 처음부터 동생이 형한테 기본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줬죠. 관리해달라고 줬죠. 그런데 팔아먹었죠?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고 팔아먹었죠? 무조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무조건 대리권이 있나를 봐. 있죠? 그러면 무조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봐봐요. 갑이 을한테 도장을 주면서 동업계약, 우리는 골재채 지죠, 골재. 하청 같은 데서 소금 아니고 모래.
모래 골재 채취 있죠? 이 골재 채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죠?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동업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동업계약서 쓰는데 써나가면서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줬어. 맡겼어. 그런데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가지고 내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거예요. 골재 채취하고 부동산 처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말하겠냐? 그냥 도장을 맡긴 게 아니고 동업계약에 체결할 때 사용하러 가면서 도장을 맡겼죠. 그 도장은 기본 대리권이다. 그러니까 집 하나 먹은 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알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원하든 원치 않든. 무슨 말이겠죠? 내가 갑일한테 내 집 저당 잡고 돈 좀 빌려오라고 저당권을 줬어. 저당권. 아니면 저 위임장을 줬어. 저당 잡고 은행 가서 돈 좀 빌려다 달라고 위임장을 줬어.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내 집을 팔아먹었어. 팔아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 지금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126조 문제가 딱 나오면 그건 보너스 문제야. 무조건 있나 봐. 위임했다, 대리권 수여했다, 일체의 권한을 줬다, 모든 일을 맡겼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그건 뭐다? 기본 대리권. 그 다음에 있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9조. 129조는 뭐냐? 대리권 소멸 후.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 대리권 소멸 후다. 소멸, 봐봐.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죠. 그러니까 소멸했으니까 유권이요, 무권이요? 그러니까 무권이요. 소멸한 후니까. 무슨 말이냐? 본인 갑이 17살짜리야.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가지고 17살짜리도 뭐가 있다? 아파트가 있어. 뭐 3개월짜리도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17살짜리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여기 대리권이죠? 엄마가 아들내미가 17살짜리 때는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죠? 17살 때 법정 대리인이야. 근데 얘가요 19살이 됐어요. 19살. 그럼 뭐가 돼? 성년이죠? 성년이 되면 엄마의 대리권을 뭐 한다? 소멸해. 성년 되면 여러분요 이제는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20살이 됐어. 소멸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아니에요. 그래서요 의리병하고 만나서 내가 갑의 엄마인데요 이거 사도 사면 내가 등기해 줄게요. 그래서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내 집을 저당 잡고 돈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래서 돈 1억을 빌려왔어. 그럼 대리권 없는 거죠. 돈 빌려왔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한 달 뒤에 뭐냐면 자기가 또 돈이 쓸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은행에 또 찾아간 거예요. 또 1억 빌려오라 하던데요 이렇게. 그럼 은행은요 전번에도 한 달 전에 내가 와가지고 대리인으로 와가지고 돈 빌렸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근데 또 한 달 뒤에 또 와서 돈 빌려달라니까 정말로 대리권이 있나 보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미 대리권을 소멸했는데 그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대리인이라고 믿어 안 믿어? 믿어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그걸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 다시 정당한 이유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표현대리다. 엄청나게 어려운 파트인데요 이것이요. 그런데 뭐 관계없죠. 아주 간단하죠. 왜요? 강의할 때는 약간 어려운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간단해.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이런 말이 나와.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선의 무과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뭘 해야 된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126조 권한을 넘은, 129조 대리권 소멸 후. 다시 125조는 뭐? 대리권 수여 표시, 126조는 권한을 넘은,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자, 126조는요, 129조는요, 이렇게 얘기 자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는 척을 해야지. 뭐래? 저게 무슨 말이래?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알겠죠? 다시 뭐라고? 125조는 뭐라고? 대리권 수여 표시. 126조는 권한을 넘은.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우리가 표현들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 근데 표현대가 되려면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 뭐 여러분요, 내가 보니까요, 거의 뭐 천재 형님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